라오스를 매일 전하면서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선에서 투어, 한 달살이, 비즈니스, 간단하게 방문, 또는 나의 일탈을 위해서, 여성들과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이주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온순하고 말이 없고 잘 웃는다니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분들에게 정말 꼭 알고 싶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콘텐츠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 치우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라오스를 좋게만 이야기하고 라오스에 어떻게든 이제 사람을 많이 오게 하려는 그런 본색이 드러난다고 댓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여성 이야기 하니까 이놈 여자파네? 그런 댓글도 받습니다. 무시합니다. 제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라오스의 좋은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물론 제 영상을 보면 라오스 여성들이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면서 라오스 여성들도 이제 완전히 얌체처럼, 꽃뱀처럼 돌변해서 한국 남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메뉴대로 이야기를 많이 영상에 뿌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라오스 살면서 불편했던 것들, 솔직히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고 싶어요. 대강 한 8가지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라미님이 좀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도 한 가정의 행복한 웃음소리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이 환전이에요. 환전. 모르고 한국 돈을 5만원짜리를 이만큼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 돈을 여기 와서 라오깁으로 바꾸면요, 만원당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달러를 갖고 와서 바꾸면 라오깁을 제대로 줍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0달러에 라오깁이 80만 깁이었는데 지금은 깁의 하락으로 인해서 100달러 바꾸면 한 215만 깁 정도 줍니다. 그러면 거의 2.7배 정도 라오깁이 하락을 했는데 마트나 시장에 나가면 물가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서민들이 어렵죠. 외국인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한국 돈을 다시 달러를 깁으로 환전을 하니까 이중 환전하는 게 불편하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며칠 놀러 오셨다가 다니시면서 라오스 업소 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면 달러를 주면 이분들이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 여러 개 사면은 똑같은 품목이면은 곱하기 7, 7개면 곱하기 7, 곱하기 8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다 찍는 시스템이거든요, 라오스 분들이. 그래서 달러를 주면은 안 받으려고 깁을 달라고 하는데, 깁 환율을 은행 기준 환율이나 표준 환율보다 훨씬 비싸게 쳐서 돈을 1-2천원이라도 더 환율 손해를 보게 돼요. 환전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라오스 오실 때는 꼭 달러를 준비해 오시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라오스는 달러를 9권을 갖고 한다든지 조금 달러가 좀 날름날름해요. 지갑 속에서 다른 돈이에요. 낙서,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낡은 돈, 낙서된 돈, 그림 그려진 돈, 조금 찢어진 돈, 칼로 베어진 돈, 환전 안 됩니다. 위조 지폐가 많은 관계로 신권, 빠따라 시권만 통용된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안이요. 비교적 라오스 치안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녁 일몰 후에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특히 한국인들 많은 폰시누안 거리에는
어두워지면 라오스는 가로등이 거의 없고 있어도 희미하고 5개 가로등이 있으면 5개에 1개 정도 켜놓기 때문에 거리가 어렵고요. 라오스 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저녁 때 안 다닙니다. 비 오는 날 다니면 또 그 영가들 보인다고 해갖고 무서워서 안 다니는 그런 불교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행동을 안 합니다. 그 사원에 보면은 유골 모셔놓은 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좀 안 좋은데, 어떤 치안이 안 좋냐? 베트남 사람들 그 퍽치기단이 있어요. 모터사이클 여러 대로 와서 때리고 물건, 여권까지 지갑까지 다 가져가니까 절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루앙프라방은 차 태워줄게요 그러고 막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면 실종될 위험이 있고요. 사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절대 타거나 안 됩니다. CCTV가 없어서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또 세 번째 그 교통이 많이 불편해요. 대중교통이 발달화,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하철, 노선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있기는 있지만 지하철은 없고요. 언제 올지 모르고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터미널에 가도 자리가 다 채워져야 출발하는 시스템이니까 약속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한국처럼 뭐 인터넷에서 항공권 끊고 라오스 국내선 열차표 끊고, 이게 열차표 같은 경우에는 예약은 해야 되는데 티켓팅은 3일 전에 해야 되고요. 3일 전에 꼭 라오스 은행 구자 가진 그 비자 있는 분들, 한국인들 원페이, 그 전자머니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역 앞에 가서 직접 줄 서서 끊어야 되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시스템 앱이 있어도 외국인이 쓰기가 어렵고요. 결제가 안 됩니다. 원페이가 당장 오신 분이 여기 뭐 전자결제하는 은행에 온라인 페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할인이 없어요. 현장에서 발권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라오스는 웬만하면 가이드 있어서 가이드한테 부탁해서 가이드가 예약 발권 다 해오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혼자 와서 다니시기에는 20대, 30대, 40대 초반 분들은 뭐 그쪽 SNS 상에서 업무 보고 티켓 발권하고 정보 받는 게 익숙해서 편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관광지의 입장료가 자국민하고 외국인하고의 입장료가 6배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전에는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만 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꽝시폭포, 루앙프라방 꽝시폭포 가는데 지금 한국인 65,000킵 받고요. 라오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00킵 정도 받아요. 이 탈루엉 사원 들어가는 것도 자국민한테는 5,000킵 받고 한국인한테는 30,000킵 받아요. 그게 어떨 때는 이거 괜히 관광지 들어가서 바가지 쓰는 것 같아,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도로 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BNTN 나가면 17개 주에서 주별로 이동하는 도로가 비포장도로, 먼지길, 자갈길, 웅덩이 파인 길, 비 오고 나면 진흙탕이 돼서 타이어가 헛돌아서 빠져서 못 가는 길이 아직도 라오스에 많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인도는 정말 걷기 힘들어요. 걷다 보면 도로도 울퉁불퉁하지만 인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모터사이클 달려오죠. 자동차 막 다가오죠. 그 라오스에 걷는 사람은 없고요. 라오스에 걷는 건 개들만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안 좋고 걷기에 아주 불편한 환경이니까
한국에서 오실 때 스니커스 걷기 좋은 신발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제가 우편물을 받아요. 구글에서 우편물이 오고 유튜브에서 뭐 명세서가 오고 하는데, 라오스하고 태국은 없는 게 있어요. 우체국까지는 있어요. 우체부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배달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내가 사는 동네 주소도 영문으로 모르는데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셔서 관내 우체국 찾는데도 어렵고요. 또 우체국에 도착을 했어도 라오스 우체국 직원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아니면 몰라 그래서 못 찾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뭐 택배 보내는 택배회사들은 태국이랑 라오스, 미얀마, 뭐 주변 캄보디아, 베트남 국가에서 택배는 오는데 우편물은 집에까지 가져다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알고 라오스 생활하는데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그냥 뭐 모터사이클 타다 넘어져서 조금 뭐 접질렸다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그 정형외과나 치과, 뭐 안과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장혈관, 뇌혈관, 암, 큰 병 치료하는 것은 중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라오스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태국까지 헬기 타고 나가고요. 태국에 가도 진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한국에 한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이 안 좋고 기저질환이 깊은 분들은 라오스에 오시더라도 태국을 가시더라도 한 4, 5일 정도 왔다 갔다 하셔야지 한 달 살기, 2달 살기. 요즘 그 이상한 영상에 빠져가지고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약보따리 큰 보따리 써가지고 막 BNTN도 아니고 막 시골 마을로 막 찾아가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거기에서 약 조달도 안 되고 병원도 못 가고 한국이랑 연락도 안 되고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해서 그냥 혼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그게 전 제일 안타까워요. 1년에 대여섯 번 그런 소식을 들어요. 지난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먼 곳에 계시면 우리 대사관의 영사님도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BNTN 시내면 모르지만. 그래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이상한 영상에 현혹돼서 절대로 시골 마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숙박비라든지 차량 렌트 이런 게 비싼 편이에요. 대신에 현지 음식점, 라오스 로컬 음식점 가면 저렴하고 싸요. 대신에 이제 향 때문에 또 너무 짜고 맵고 그래서 못 드시고 하시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뭐 한국마트가 있고 엄마네 마트가 있고 K마트가 있고 콩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식료품은 다 조달을 하지만 급할 때 한 끼 사드시는 거에는 좀 불편한 게 있고요. BNTN 시내에는 한식당이 한 30군데 이상 있어요. 그러나 식대라든지 숙박비, 차량 렌트비 이런 게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많은 반면에. 그래서 드시는 게 좀 불편하다는 거, 주무시는 게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장실이 편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니는 거리에서 갑자기 차 세우고 화장실 가려면 정말 모르는 식당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공중 화장실이 절대 부족하고 가면 공중 화장실은 돈을 3,000끼, 5,000끼 받는데 양변기는 1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전부 털퍽 주저서 앉아서 그 물바가지 있고 물동이 있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아마 동남아 여행 다니셨으면 그런 화장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 질서인데 신호가 많지가 않아요. 뭐 비포장도로에 무슨 신호가 있겠어요? 외곽도로 나가면. 그런데 이 교통이 무질서인데 라오스 사람들은 정지했다가 좌회전하든 우회전 직진하든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앞에 차 다 보내주고, 또는 신호가 없는 데서는 서로 눈치껏 봐야 되는데 마음들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기다려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20대면 20대 다 보내주고 앞차가 가니까 뒤에 있는 저는 답답해 죽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앞 본네트 들이밀고 그냥 막 갑니다. 답답하고요. 그 라오스 운전자들이 그 운전 교육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들어가 보면 차선을 물고 달려요. 추월선 주행선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신호가 없으니까 서고 막 가고 뭐 맘대로 쓰고 중간에 갑자기 서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막 안부 인사하고 손 흔들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선 도로에 쭉 도로가 2차선밖에 없어요. 나는 계속 지금 가야 되는데 저 2차선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회전 해야 돼요. 2차선에서 그 우회전하는 2차선에 주차를 해버려요. 그냥 주차를 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이 하나 사용을 못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막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라오스의 운전 문화예요. 그 누구도 크락션을 울리고 왜 여기다 차 댔냐고 따지지 않아요. 근데 교통이 조금 복잡하고 뭐 캠콩 야시장, 외국인들이 주차 많이 하는데 뭐 딸락사우 주변 뭐 요런 데는 경찰들이 가끔 락을 채우고 다니죠. 그러나 라오스의 일반 도로에는 거의 락 채우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 라오스 차량 락 채워갖고 돈 받아내기가 그렇게 또 쉽지도 않고, 이 사람들 문화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오스에 제가 직접 살다가 느낀 라오스의 정말 불편한 사항들 꼭 알고 이해하고 오시면 덜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고 준비가 되고 각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라오스가 삐마이 연휴 기간이라서요. 나가봐도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라오스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올해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년하고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오스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매일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와 라미 엄마 세 식구에게 라오스에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